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살짝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SAP 반도체, 뭐, 개별적인 종목의 성격, 또 실적, 전망, 비전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발했을 때, 작년에 시작했을 때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었고, 그죠? SFA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약했는데, AD 테크놀로지가 꺾이자마자 SFA 반도체 매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비메모리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 접목을 시켜본다면 뭐 단기 매매도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테슬라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2차전지 대표주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고, 관련주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증권강연회 오는 일요일 2월 23일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샤머니홀로 오후 2시까지 오시면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보유 종목 진단이 궁금하신 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시면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이 있으니까 1시 20분까지 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체험 VIP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후반에 여러분들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차분히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하고 SAP 반도체에 대한 비교인데요. 자, 오늘 보시면 AD 테크놀로지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렇죠? 시가는 2%, 약 3% 가까운 상세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5%가 넘는 그런 상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1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였었죠. 그쵸? 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9시 13분에, 그죠?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이 33,600원까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시 13분이 중요합니다. 그쵸? 9시 13분에 분봉상 고점을 찍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AD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한번 우리가 좀 추격 매수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매기가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밀리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AD 테크놀로지 오늘 굉장히 셌을 것 같아요. 시세 자체가. 자, 그런데 오늘 9시 13분부터 밀리는 그런 모습. 자, AD 테크놀로지가 밀리니까 SFA 반도체가 올라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9시 13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9시 13분. 어딘가요? 9시 13분이? 여기네요. 그죠? 자, 오늘 뭐 S&P 반도체는 그다지 크게 세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초가가 1.4% 그죠?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뭐 7.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6% 상승하고 있어요. 9시 13분에 여기였었어요. 그죠? AD 테크놀로지가 꺾이는 그런 시점 속에서 한 2분 있다가 바로 출발을 하죠. 그죠? AD 테크놀로지 현재 처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S&P 500은 그나마 또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 분봉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진 모르겠어요. 어떤 세력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SF 반도체는 비메모리도 하지만 메모리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패키징 업체예요.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최근 흐름이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SF 반도체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 STS 반도체 시절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어요. 뭐 단기 추세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AD 테크놀로지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짧아요.
매기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를 권해드린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SF 반도체를 사고 싶다. 이런 지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월 달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SF 반도체는 한 달이라는 이런 조정 기간을 지금 거치고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SF 반도체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이지 않고 난 좀 차분한 스타일이다.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SF 반도체가 더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두 종목의 차이나 또 공통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세가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점. 특히 SF 반도체는 다른 비메모리가 올라갈 때 좀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좀 강했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SF 반도체는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테스나라든가 그죠? 이런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은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SF 반도체는 오늘 5% 이상, 6% 가까운 현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 뭐 추세 매매도 단기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썩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자,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을 좀 점검을 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자동차가 상당히 좋았어요. 시세가. 자, 이게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어제도 좋았고 그제도 좋았네요. 흐름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또 꺾이면 또 얼마나 또 급하게 꺾일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요. 근데 지금 워낙 미국 시장이 아주 견조해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특히 전기차가 올해 개화기예요. 실질적인 개화기란 얘기죠. 뭐 시총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고 GM을 벗어났잖아요.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그죠? 3배 가깝게 제너럴 모터스의 시가총액을 앞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가요. 자,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죠. 경계 신호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대량 거래도 나왔고 고점에서 십자선 양봉이긴 합니다만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이제 이제 부담스럽다. 더 이상 사줄 세력들이 이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조정을 받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걷는데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예요. 그죠? 어제가 이렇게 가볍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이 추세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자동차 주가를 보고 2차 전지가 이제 뜨겠구나 오늘 뭐 상한가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군들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현재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 대표적인 종목군들 역시도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열을 보였던 삼성 SDI라든가 또 최근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군들이 그렇죠. 이제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제가 대표적으로 5종목 정도만 뭐 이 외에도 많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간판,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만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삼성 SDI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이슈로 인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또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주가 흐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꼭 테슬라가 올라간 데서 같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주가의 흐름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그렇죠. 반도체가 훨씬 더 오늘은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땠어요? 그렇죠.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죠. 스마트폰 관련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또 5G 관련 종목분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좀 길게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 언제 또 부각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꼭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삼성 SDI예요.
자, 삼성 SDI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대량 거래가 나왔었죠. 이때 이제 단기 매도 언급을 여러분한테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방송을 통해서. 물론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님들한테 일부 일단 단기 매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로 거의 뭐 며칠인가요? 거의 한 2주 가깝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래도 견주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이제 급하게 또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삼성 SDI는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이 깊거나 조정이 길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삼성 SDI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여러분들 21선이 보이잖아요. 지금 21선이 올라오게 되면 주가와 다시 만나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그렇게 배웠고, 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이 아닌 그냥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삼성 SDI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점은 분명하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볼게요.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조정을 받는데, 삼성 SDI가 유사하게 조정을 잘 받아요. 그죠? 5일선을 넘나들면서 현재 아주 강한 조정, 견주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도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죠. 여러분,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뭐 수주를 했다라는 점하고, 또 삼성 SDI하고 합작 법인 설립한다라는 것은 이 정도 월봉상 하나의 양봉으로 그치지는 않는 재료예요. 굉장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2차 전지, 즉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비엠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워낙 단기적으로 좀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테슬라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자체는 그렇죠, 먼저 선 반영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LNF 한번 볼게요. 자, LNF는 기타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상승폭도 크지 않고요. 그렇죠? 아직 이제 크게 조정받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지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1월 달부터 오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고, 지금 장기선의 저항, 25,000원, 26,000원대가 장기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뎌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오늘 플러스권을 출발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사태, 뭐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LNF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이 종목도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1월달 탄력 이후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최근에 그렇죠, 뭐 삼성 SDI라든가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주도주급에서 살짝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딜 수는 있어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7만원대를 넘어서 고점 부근까지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조정이다. 자, 21선을 살짝 깨도 괜찮아요. 어제도 살짝 깼지만 결국 하방 경직선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살짝 깨는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꼬리를 달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스코케미칼도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LNF,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비슷한 맥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이 종목 역시도 21선을 지켜낼 걸로 보여지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흐름상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혹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장준이 급하게 방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2차 전지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돼서 배터리 셀은 SDI, 양극재는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음극재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식으로 또 전해질은 첨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고요. 분리막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타 보호회로라든가 패키징 업체, 제조 장비 업체 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요 5종목 정도 여러분 집중하시면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원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든 5G든 2차 전지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 2020년도 반드시 여러분들 시작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요것을 좀 정리를 하고요. 체험 VIP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요. 뭐 종목 물어보고 그렇게 전화는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오는 전화 받기도 바쁘니까 꼭 체험 VIP가 필요하신 분들, 그렇죠? 회원분들이 요즘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3개월 정도 체험해 보시면 현대투자연구소의 강세장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그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 강연에 참석해 주시고요. 주식공장형 TV와 함께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하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